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 지역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8월 말 구례군과 곡성군에 소방서가 설치돼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전라남도 전역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홍영근 전남 소방본부장님 모시고 전남 지역 소방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금년 2월 21일에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해서 개인적으로는 37년 만에 이게 고향에서 근무하게 돼서 감회가 남다르고요. 그간 22개 소방서, 그다음에 중요 소방 대상물, 섬지역 119 지역대 등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산불 사고도 잦아지고 있고요. 또 올여름에는 폭우가 장기간 길어지면서 각 지역 소방관분들이 굉장히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올여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최근 안전의 하도는 당연히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소방청에서 금년도 상반기 전국 화재 발생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화재 건수는 4.4%, 사망자는 10.4%, 부상자는 3.2% 감소했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것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지난해 70건 대비 177건으로서 62.9%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발생 양상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올 봄만 하더라도 강주 전남 지역의 저수율이 10%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가뭄을 겪은 한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여름철 긴 장마와 극한 폭우까지 정말 극과 극의 상을 맞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도 이러한 극한 가뭄과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선제적 대응 조치를 위해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남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데 전남 소방본부에서는 전남의 소방서와 그리고 안전센터를 모두 관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소방서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소방조직은 크게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소방본부와 직접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서로 나눠집니다. 현재 장흥군에 위치한 전남 소방본부는 6개과 2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여 개 시군마다 소방서가 있고 66개 안전센터와 24개 구조대, 129개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직속으로 특수 대형 사고를 대응하기에 119 특수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2개 소방서와 그리고 소방본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올해 전남 소방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완료를 하셨고 또 구급지휘팀이 전국 최초로 신설이 되기도 했고요. 또 여수산단 119 출장소가 설치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도민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소방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 대응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소방력을 좀 더 현장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남 소방의 수건 사업이자 우리 도민들의 바람이었던 22개 시군의 소방서 설치가 완료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구례 곡성 소방서가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하여 도내 22개 시군의 소방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가 완료되기까지 김영록 도시사님과
도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례와 곡성에 소방서가 설치가 된 건데 그 이전에는 인근 지자체 소방서에서 함께 관할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방서가 없었던 구례는 순천소방서에서, 곡성은 담항소방서 소속 119 안전센터에서 각종 소방 상황을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앞으로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번에 설치된 구례군과 곡성군 소방서의 조직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구례 소방서에는 인력 107명과 차량 장비 등 23대가, 곡성 소방서에는 인력 125명과 차량 장비 등 23대가 배치되어 지역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촘촘한 소방 안전망을 갖추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도민 안전 수요에 조금도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재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만 추후 새 청사 건립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현재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네. 구례 소방서는 공정률 51%, 곡성 소방서는 공정률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또 일시군 1소방서에 이어서 전남 소방본부에서는 24시간 출동 체계를 갖춘 구급지휘대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급지휘대가 지난해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설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구급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소방청에서도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현장 총력 대응을 위해서 상시 출동 가능한 구급지휘팀을 추진하였는데요. 우리 전남 소방에서는 발빠르게 금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구급지휘대를 신설하고 지난 7월 13일에 발대식과 함께 전국 최초로 본부 단위 구급지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급한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을 것 같은데요. 전남 소방본부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전국 최초로 구급지휘대를 본부 단위로 신설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구급지휘대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 구급지휘대원들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대원 중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대형사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구급대원 중에서 선발하여 네. 이러한 구급지휘대는 다수 사상자 현장에서 구급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구급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도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급지휘대가 설치된 이후에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급지휘대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 응급 의료 현장을 총괄 지휘하게 되며 평상시에는 보다 향상된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선 소방서 119 구급대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와 구급차 교통사고 대응 등 구급대원을 위한 행정 지원 업무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구급지휘대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여수산단 119 출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간 여수산단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전남 소방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1967년도부터 조성되어 197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44년 이상 된 시설 노하우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고 또한 대량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 소방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안전 컨설팅과 민간 소방 합동훈련,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수 산단 119 출장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네, 여수 국가 산단 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방 안전 정책 추진과 재난 상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국가 산업단지 특화형 전단 조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연물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4%가 여수 산단을 관할하고 있는 여수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산단 업무는 여수 소방서 내 여러 팀에서 소관 분야별로 나눠서 처리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본소와 산단 간의 이동거리가 11km로 20여 분 이상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해서 소방 인력을 재배치하여 이렇게 산단 119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이 산단 119 출장소에서는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 중간 성격의 준소방서 조직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산단대 인허가 등 모든 민원과 초기 대응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4월이죠. 전남 한평군과 순천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 피해가 상당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전남 소방본부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산불백서를 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산불백서를 발행하게 된 특정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 한평 순천 산불 대응과 관련 기록을 담은 전라남도 산불백서인 2023 한평 순천 대형 산불 그날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네. 이번 백서에는 전남형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의 관리, 관련 정보의 공유와 제공, 효과적인 대응 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산불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기후 위기로 전남뿐 아니라 전국 그리고 더 넓게는 전 세계까지도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전국의 산불 발생 현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산불이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캐나다 산불, 하와이 산불, 또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산불로 인해서 재앙적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비껴가지 못했는데요. 2017년 강릉 삼척 산불, 2019년 고성, 강릉 인제중,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2020년 안동 산불, 그리고 작년 경북 울산, 강원 삼척 지역 산불 등 2017년 이후에 재난 수준의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4월 2일 한평과 순천에서 동시한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축구장 면적 1200개에 달하는 87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고 9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 지역 최초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난해 발생했던 산불 역시 화재 규모가 커서 진압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군경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산불 발생 다음 날에 진화됐지만은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네. 주간에는 헬기와 소방 차량 등을 활용해 산불 진화에 나섰고 야간에는 화성과 바람의 방향에 따라 1차, 2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민가, 공장, 축사, 사찰 등 시설물이 있는 산불 피해 고위험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산불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지자체, 경찰, 군부대 등 5천여 명의 인원과 소방차, 헬기, 산불 진화차 등
151대의 차량과 장비를 동원하였으며 인근 강주 소방본부와 멀리 대구 소방본부에서 소방력을 지원받아 대응하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 산불에 대응하면서 얻었던 교훈과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백서 제5장에서 한평 순천 산불에 남겨진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술하였습니다. 1절에서는 산림청과 소방청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산불 원인 분류에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예방 대책의 기본 자료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대형 헬기와 야간 운행이 가능한 소방 헬기, 산림 지형에서 활동이 가능한 일명 산불 전문 진화차라 불리우는 험지 펌프차 등 소방 장비의 도입의 필요성과 의용 소방제 등 민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산불 지휘의 일원화, 합동 원인 조사단 정리화 등 산불 현장 공조 체제 강화와 산림 인접 민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비상 소화 장치 설치 확대,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제 여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을이랑 겨울이 오면 아무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산불 피해도 많아지는 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도 우리 도민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11월 이후에는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화재 진화음에 많은 어려움이 많으며 대응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산행 시 나이트나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를 금지해 주시고 또한 산림 인직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등의 소각 행위는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소방관 분들을 표현할 때 우리 지역의 히어로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데요. 화재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우리 히어로 분들께 본부장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고분분투하시는 모든 동료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실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소방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부산 폐목욕장에서 폭발로 인해 소방관을 포함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 활동을 함으로써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방 활동 현장에서 다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남 소방본부의 향후 활동 계획이나 목표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보다 나은 도민 안전과 전남 소방을 위해 4,5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조직 문화가 전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소방 이상에 대한 조직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배가시켜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남 소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달 10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목복시를 중심으로 전남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200만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전라남도를 위해 애써주시는 전남 소방본부의 활동을 저도 함께 응원하고요. 소방본부뿐 아니라 지역민 분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한 지역과 마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